물의 건널비. 건널비는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이용하여 입체 도형을 평면 도형으로 펼쳐서 그 넓이를 구하면 되죠. 먼저 각불의 건널비를 아래의 사각뿔을 통하여 살펴보면 뿌림으로 밑면인 사각형이 하나 있고 옆면을 이루는 삼각형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가 되며 이 옆넓이는 삼각형 넓이의 합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사각뿔을 정사각뿔이라고 해요. 이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전개도를 이용하여 구해볼까요? 정사각형 모양의 밑면과 4개의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 옆면을 이루며 각각의 변의 길이는 다음과 같아요. 이를 이용하여 정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해보면 밑넓이는 10 곱하기 10이고 옆면을 이루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후 여기에 4를 곱하면 됩니다. 이를 약분하여 정리하면 100 더하기 280이 되고 따라서 구하는 건널비는 38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때 각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각뿔은 대부분 정행각뿔이 되며 만약 정행각뿔이 아니라면 각각의 삼각형의 높이가 주어져야 하므로 그림이 복잡해져서 건널비의 문제로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정행각뿔인 경우의 건널비는 전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와 같이 바로 계산식을 만들면 됩니다. 참고로 각뿔대의 건널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밑면이 2개가 있으므로 두 밑면의 넓이의 합에 옆면을 이루는 사다리꼴의 합이 옆넓이가 되므로 이들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원뿔의 건널비. 아래 원뿔의 건널비는 밑면이 되는 원과 곡면을 이루는 옆면의 합이 되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모선의 길이가 L인 원뿔의 건널비를 S라 하면 원뿔과 같은 해 전체의 옆면은 곡면이 되므로 반드시 전개도를 이용하여 건널비를 구해야 돼요. 앞에서 배운 원기둥의 건널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이용했었죠. 하지만 해 전체 중에서 구는 전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의 건널비를 구할 경우에는 전개도가 아닌 공식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원뿔을 펼친 전개도에서 원뿔의 모선의 길이인 L이 전개도에서는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그리고 밑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됩니다.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는 서로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면 2파이 R이 됩니다.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고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가 되므로 이전 평면 도형의 강의에서 강조했던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를 통하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RL로 앞으로 자주 등장하므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중요한 공식이에요. 여기서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L로 주어져 있으므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호의 길이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2파이 R이 되고 이를 약분하여 정리하면 파이 R L이 됩니다. 따라서 원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하면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 L이 됩니다. 이 식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모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식이 되지만 이를 공식으로 외워둘 필요는 없어요. 물론 비교적 간단한 공식이므로 외워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아요. 반드시 외워야 할 공식은 고학년이 되어서도 활용이 많이 되어야
외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그만큼의 노력을 투자하는 거죠. 사실 원뿔의 건널비는 지금 학습한 후 중2에 올라가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 가끔 문제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전개도를 이용하여 간편한 부채꼴의 넓이 공식으로 옆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간혹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심각의 크기는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어요. 이는 개념 강의 후 예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대의 건널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밑면인 원이 두 개가 있으므로 두 밑면인 원의 넓이의 합에 곡면인 옆넓이를 더하면 됩니다. 곡면인 옆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전개도를 이용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밑면과 옆면이 있으며 옆면의 위쪽에 있는 빨간색의 호의 길이는 위쪽에 있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의 호의 길이는 아래쪽에 있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잘려진 단면을 이용하여 잘려진 반지름의 길이를 포함한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잘려진 반지름의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게 되면 옆면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서도 크고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간편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뿔의 부피. 각 뿔의 부피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기둥 모양의 그릇에 밑면이 각기둥의 밑면과 합동이고 높이가 각기둥의 높이와 같은 각뿔 모양의 그릇으로 물을 가득 채워 각기둥 모양의 그릇에 부어요. 그러면 각기둥의 모양은 그릇에는 일정한 높이만큼의 물이 채워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3번만 반복하면 각기둥 모양의 그릇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밑넓이와 높이가 같을 때 각기둥의 부피는 각뿔의 부피의 3배가 된다는 거죠. 즉, 각뿔의 부피는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각뿔의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각기둥의 부피가 되고 각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므로 위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고 이 식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하여 부피를 V, 밑넓이를 S, 높이를 H라 하면 따라서 각뿔의 부피 V는 3분의 1 SH가 됩니다. 여기서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 수학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와 같이 과학의 실험처럼 보여준 까닭은 고등수학의 미적분에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학의 실험과 같은 결과가 제시될 거예요. 참고로 각뿔의 모양은 밑면은 그대로 둔 채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밑면이 아닌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변형이 될 수 있지만 그 부피는 같아져요.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정사각뿔에 대하여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밑면이 아닌 꼭지점의 위치를 바꾸더라도 그 부피는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각뿔의 밑넓이와 높이는 모두 똑같기 때문이죠. 각뿔의 건널비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행각뿔로 제시되지만 각뿔의 부피에서는 뿔의 모양에 관계없이 밑넓이와 높이만을 사용하여 계산하므로 그 모양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제시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참고로 각뿔대의 부피에 대하여 알아보면 각뿔대의 부피는 잘리기 전에 큰 각뿔의 부피에서 잘라낸 작은 각뿔의 부피를 빼면 되므로 즉 각뿔대의 부피는 큰 각뿔의 부피 빼기 작은 각뿔의 부피가 됩니다.
원뿔의 부피. 앞에서 각뿔의 부피는 각기둥의 부피를 이용하여 나타냈듯이 마찬가지의 원리로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3번만 부으면 원기둥 모양의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가 되고, 원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므로 위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고, 이 식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하여 부피를 V, 밑넓이를 S, 높이를 H라 하면, 따라서 원뿔의 부피 V는 3분의 1 SH가 됩니다. 이때 원의 넓이 공식이 파이 R 제곱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됩니다. 참고로 원뿔대의 부피에 대하여 알아보면 원뿔대의 부피는 잘리기 전에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잘라낸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면 되므로, 즉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의 부피 빼기 작은 원뿔의 부피가 됩니다.